여러분, 6.25 전쟁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낙동강 방어선 같은 큼직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 커다란 역사 뒤에는 성공에도 티가 잘 나지 않고 이름도 오랫동안 묻혀있던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동해안의 작은 해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덕의 장사리. 지도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곳이 1950년 9월엔 전쟁의 흐름을 흔드는 무대가 됩니다. 오늘은 그 숨은 작전, 장사 상륙 작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상황부터 잠깐 짚어보죠. 1950년 여름과 초가을,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밀려서 부산 교두보를 지키는 처지였습니다. 전세를 뒤집으려면 큰 반격이 필요했고 그 반격의 핵심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수를 두려면 상대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잖아요. 상대가 진짜 상륙은 저쪽이구나 하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야 인천이 더 안전해집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바로 그런 목적, 즉 양동 기만작전 성격을 가진 작전이었습니다. 동해안에서 큰일 나는 줄 착각하게 만들고 북한군 병력을 분산시키고 후방을 흔드는 역할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놀라워집니다. 그 작전에 투입된 핵심 병력 가운데 상당수가 정규군이 아니라 학도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죠. 교복을 벗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엔 병력이 부족했고 전선은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장사상륙작전엔 학도병 772명이 중심이 된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그래도 772명이나 싶을 수 있지만 이들이 가야 하는 곳과 당시 조건을 생각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1950년 9월 14일 오후 이들은 부산항을 출발합니다. 밤바다를 지나 다음 날 새벽이면 목적지에 닿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새벽, 마침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대에 장사리 앞바다에도 배가 도착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계획대로만 되었으면 상륙 후 교란작전을 펼치고 상황에 맞춰 철수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계획이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사리 앞바다는 그날 그들에게 가장 거칠고 무서운 적이 됩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는 태풍성으로 변합니다. 상륙작전에서 총알보다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다일 때가 있습니다. 파도 하나에 상륙정이 뒤집힐 수도 있고 해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수송선이던 문산호가 결국 좌초해버립니다. 좌초라는 말이 간단하지만 뜻은 참 잔인합니다. 배가 바닥에 걸려 꼼짝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철수할 길이 시작부터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가면 돌아올 수 있나가 아니라 돌아올 배가 움직이나부터 불안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전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어둠 속에서 상륙을 강행합니다. 충분한 식량, 넉넉한 탄약, 완벽한 통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변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의 목적 자체가 여기서 뭔가 큰일이 벌어진다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란 화려한 점령이 아니라 상대를 속이고 시간을 벌어내는 것이었죠. 상륙 이후 전투는 길게는 6일간 이어집니다. 낮에는 몸을 숨기고 이동하고 밤에는 틈을 타 흔들고 산과 바다 사이에서 버티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신경을 동해안으로 끌어당기고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도 상륙이 있다는 착각을 심어 인천에 집중될 수 있는 힘을 갈라놓는 작전이었습니다. 동시에 보급과 이동을 흔들어 전선 전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려 했죠. 하지만 작전이 진행될수록 가장 무서운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언제 철수하나가 아니라 철수가 가능하긴 한가였습니다. 배는 자초했고 기상은 계속 좋지 않았고 지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고립은 단순히 외롭다는 뜻이 아니죠. 탄약이 줄어드는 문제, 부상자가 생겼을 때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압박이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버텨낸 하루하루는 인천 상륙작전과 낙동강 전선의 반격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간 위에 서 있거든요.
마침내 9월 19일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전사자와 부상자, 포로로 남겨진 사람들까지. 전쟁은 늘 숫자로 요약되지만 사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집에 부모가 있었을 테고 누군가는 학교 책상이 아직 따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더 큰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치열했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우리는 장사상륙작전을 잘 몰랐을까요? 이유는 역설적입니다. 이 작전은 태생부터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만 작전은 성공할수록 조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해냈다고 떠들면 그 자체로 기만의 의미가 희미해지죠. 그러다 보니 역사의 큰 제목엔 인천 상륙작전이 남고 장사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작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건 거대한 작전 하나만이 아닙니다. 지도에 작게 표시된 해변, 이름 없는 길목, 그리고 그곳에서 버틴 사람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듭니다. 장사상륙작전은 화려한 승리의 장면이 아니라 그 승리를 가능하게 만든 뒤의 시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릴 때 그 전날 새벽 장사리의 거친 파도도 함께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역사라는 게 잘 보이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서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고 나면 오래 남는 전쟁 속 이야기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